자,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를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들, 윤석열한테 피해받은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온 거야 지금. 소위 말하면 윤석열 사단도 있잖아요. 검사들. 그렇죠. 근데 반 윤석열 사단이 국회로 엄청 들어온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비례 선거에서요 민주당이 예상보다 더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한 석이 더 늘었더라고. 저번에 엊그저께 임미애 후보 인터뷰할 때 임미애까지만 당선시켜달라고 했는데 그죠. 나중에 점점 좀 늘어나더라고요. 네. 14번까지 정의로 후보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은 훨씬 많이 나와도 본투표 가면은 민주당이 더 얻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들이 야 이거 나는 민주당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민주당이고 사실 이제 이 진영은 검찰 개혁보다는 주로 민생에 가깝습니다. 검찰 개혁보다는 민생에 가까워요. 이 배치가.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명 당선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근데 조국 혁신당이 공약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왜 수사 안 하냐고. 아니 그 얘기 이따가 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공약이었잖아요. 개헌하면 즉시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다. 근데 저거 조국 혁신당이 저걸 막 던져놓고 이제 개헌을 했어요. 민주당이 바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현실은. 그래 니들이 했으니까 따라갈까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면서 왜냐하면 한동훈도 결정적인 잘못한 게 근래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것 때문에 야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그만 괴롭혀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약속 지키시기 바라겠고. 근데 오늘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국 사건 정경심 맡았던 대법관에 배당했다. 와, 나 이게 되게 열받더라고요. 물론 조국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난 되게 이상한 게 정경심 교수 사건이요. 전원 합의체로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무죄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위 조국 사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조국 가족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다 보니까 표창장 위조할 수도 없는 포렌식 결과까지 나왔지만 유죄를 때리고 표창장 위조했고 무슨 뭐 체험활동, 인턴 활동들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징역 4년을 때린 거잖아요. 거기다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 지금 뭐 소부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근데 그 정경심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은 또 배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국 날리겠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판결했던 거를 달리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네들은 정경심과 조국을 공범으로 보는 거니까. 아 열받아. 하나 더 있어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 이 보도도 있었죠. 총선 끝났으니까 대장동, 울산시장, 민주당 돈봉투 등 수사 다시 시동 건다. 야, 다 어처구니 없네. 그걸 선거 기간 중에 3번씩이나 당대표를 법원으로 부르는 놈들이. 왜냐면요, 검찰이 재판할 때 총선 기간이니까 판사님, 공판하는 거를 총선으로 미루면 어떨까요? 하면 돼요. 검찰이 주장한 거니까 법원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굳이 이재명 대표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까지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이 카드가 자기가 아까 배운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총선에 만약에 지면 이렇게 조국 대표님, 뭐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뀌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4법권밖에 없으니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계속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또 언론에서 거론하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입니까? 수사 끝난 것들 계속해서 맞죠. 다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판사 리스크, 검사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극우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죄진 것처럼 보지만 박근혜 수사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었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한 60명 정도 투입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걸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분들 머릿속엔 그게 있겠지. 이재명 잘생겼나 보다. 증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유독 내민 유일한 증인이 유동규예요. 유동규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돈 줬다는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만 패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대장동은 역대급 치적인데요. 예. 공공이 환수한 거에 80%가 이재명이 환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요거를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법부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이게. 윤석열이 위태위태해지는 과정에 끼칠 거라고 봐요. 오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조국 혁신당은 고등검찰청 고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속도 좋은데? 이 정도 속도면은 네. 개원하기 전에 뭔가 하겠다는 거야. 김건희 수사해라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세빙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네. 현충원 가잖아. 고검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국힘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했으니까 김건희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지금 방어할 삼아 저 나온 게 읽어봐요.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들은 공익의 수호자라는 본분을 명심해라. 검사의 기계는 어디 갔냐? 소소한 저항이라도 하라. 고품격 이간질이네요. 윤석열하고.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등이 과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일반 검사들 비리 있는 놈들 탄핵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반윤에 조국 들어왔고 다음에 거기 황운하도 같이 들어왔잖아요. 황운하도 들어왔고 이성윤도 들었고. 이성윤도 들어왔고 이성윤은 지금도 뭐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전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요. 허연직이 기계가 멋있습니다. 전주에서 토론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일하고 말을 해달라고 전주 지역 방송 이야기하니까 나 나가. 토론 안 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되지. 추미애가 돌아왔습니다. 야, 근데 어제 추미애 전 대표가 떨어질까봐 얼마나 고민했게요. 이용한테 지고 있는 거야. 이용이 누구냐고요. 윤석열의 입 아닙니까? 윤석열의 호위무사.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사전투표 용지가 관내 투표가 있고 관외 투표가 있는데 관내 투표 용지는 먼저 열고 관외 투표 용지는 마지막에 연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표 막판에 당선된 사람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게 있어요. 그 현황판을 보면 사전투표 그 퍼센테이지. 사전투표가 70% 열렸다. 본투표가 70% 열렸다 보면서 이 지역은 사전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뀔 수 유리하겠네요.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추미애 대표가 드디어 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출마할 수도 있었죠. 근데 법무부 장관을 가면서 검찰 개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4년을 굶은 거야. 그렇죠. 저번에 추미애 대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국회의장 하셔야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 추미애, 조정식 그리고 또 있을걸? 안규백? 우원식 우원식은 이제 5선 되는 거고요. 일단 6선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노골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봐요. 국회의장 하실 거냐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국회의장이 꼭 중립시켜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민주당에 있다가도 국회의장만 되면 꼭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꼭 처리해야 될 법안도 협의해 오라고 하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지난 2년 김진표 의장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었습니까? 그 전에 박병석도 더 네, 있죠. 속도도 예. 내지 못하고 하지만 이거는 편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면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참 환영합니다. 그러면 댓글창에 6선 조정식, 6선 추미애. 그거네요. 근데 여러분들 조정식 현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역대급 국회 더군다나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국회의장은 저는 추미애 확정에 가깝네요. 추미애 의원님은 지난번에 법무장관이었을 때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윤석열을 조지려고 막 하다가 부족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위를 갈고 계십니까? 이분이 국회의장으로 딱 오시면 우리가 정말 그 바라는 니네 국민의힘 안 해? 그러면 직권상정할 거야. 우리 그거 볼 수 있어요. 기대됩니다. 자, 진짜 기대되네요.
이게 뭐냐면 구색이 아무리 많아도 국회의장을 수박으로 뽑아놓으면 그럼요. 답답해 뒤지는 건데 미치는 거죠. 그래도 국회의장이 생각보다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힘도 국가의전설 2위. 국가의전설 2위예요. 대통령 바로 밑에예요. 자,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돌아왔습니다. 52.61, 윤희숙 47.38. 전현희 위원장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권익위원장의 그 근무태도 근태를 문제 삼았는데 선거 막판에요. 윤희숙이 공보물에다가 전현희가 근태가 나빴다. 출근 뭐 안 했네 같은 내용을 직접 써요.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인간성 제일 좋은 사람. 그리고 전현희 이제 의원님이죠. 같은 맨 처음에 종로에 출마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분 SNS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그 종로 지역 곳곳을 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중구 성동구 나중에 이제 양보하시고 이쪽으로 가시면서도 정말 아침부터 정말 아주 정말 밑까지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시더라고요. 자, 전현희 의원님 3선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병기 의원이 어제 막 고전하다가 이겼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디다스예요.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사주셨대. 삼선하라고. 전현희 삼선? 자, 그다음에 우리의 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이 돌아왔습니다. 조응천의 방해에도 끄떡없이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의원하고 제가 방송한 게요. 같이 방송했던 게 9년이 넘어요. 와. 새날 방송 전부터 같이 방송했었어요. 새날 방송 있을 때 다른 방송에 가서 같이 방송했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이 역사 또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그거 하시겠지만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 제일 먼저 국회의회에서 왜 청와대 물품 중에 몰래카메라가 있고 침대가 있냐 요거를 물었던 것이 국정농단 시작이었어요. 그걸 제가 만든 그 말 중에 이거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요거였는데 최민희 의원이 그리고 나서 보복을 당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남이 원래 지역구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쪼개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양주에 지역구를 하나 더 만들어. 근데 그때 당시 최민희 의원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남양주 병을 게리맨더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가 굉장히 강한 곳으로만 병을 만들어. 그래서 주광덕한테 떨어지는 상황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고 그래가지고 출마를 5년 동안 못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줬죠. 사면에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뭐 남양주 시장 낙선하고 그러면서 방통위원회 임명이 돼서 통과까지 됐는데 7개월째 임명을 안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쁜 새끼야 나 그만둘란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근데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간 비하인드에는 그 당시 조응천이가 하도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대니까 설이 돌았었어요. 최민희가 남양주 병이 아니라 남양주 갑으로 갈 거라는 썰. 그래서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보내주면 조응천이 좀 반명집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 거야. 최민희 의원이 결단을 내리죠. 나 방통위원 그만두고 남양주 갑으로 간다. 해서 지금 그때가 언제 8년 만인가? 아니 이게 지금 그때가 19대가 그러니까요. 최민희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게 10년 정도 넘은 기간 동안 국회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최민희 의원이. 그다음에 김의원과 최민희는 둘 다 같은 국회 동기예요. 꽤 오래 못 들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이해찬 대표 때 지난 4년 전에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공천 못 받았어. 웬만하면 공천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이해찬의 최측근이 김의원이에요. 약간 그 역차별 당했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김의원은 방통위원 하면서 나중에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 당선됐고요. 자, 다음. 새날 가족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 야, 이것도 처음에는 개표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
지는 걸로 나왔었죠. 이현주 의원도 이제 3선되네요. 근데 지금 그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곳에 소위 보수들이 정말 샤이하게 숨어 있었던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기도 보면 한 5%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이현주 후보님 윤석열과 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커요. 그래서 추전민현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문석. 아마 이번 총선 통해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후보가 아닐까. 뭐 그래서 양문석 당선 일성은 뭐냐면 언론개혁입니다. 본인이 방통위원 출신이고 언론이 쓰레기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 막 해가지고 마치 양문석이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대출이나 받은 것처럼 아니거든요. 결국에 당선됐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죠. 저 장성민이가 난 장성민 탈락한 게 난 더 마음에 들더만. 그 외에도요. 이제 새날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고정 패널급 자주 나오는 사람, 인터뷰 한두 번 한 사람 이 레벨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한 분 한 분이 다 제 나름대로 약간 울컥한 측면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언급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이성진님, 우리 이겼다고 니들 쫄았제? 이거는 이 톤이 있더만. 니들 쫄았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김혜영님 감사합니다. 체스 잘했다 민주당님. 낙지야 전직 호남 출신이다.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라. 잘 가라 낙지. 낙지는 탕탕이가 맛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선플라워님. 우리 5인의 여전사들 살아 돌아오다. 추미애, 최민희, 전현희, 김현, 이현주. 그러고 보니까 남양이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추미애, 최민희, 전현희, 김현, 이현주 진짜네요. 야, 소위 말하면 여전사 5인방. 네. 추전민현주. 야, 여전사 5인방이 김건희 좀 마크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좀 지리게. 그러니까 국회 구성이 민주당 구성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대선 때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엄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추미애였잖아요.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 때릴 때. 네. 자, 화이팅 윤석열 긴장해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총선은 끝났고요. 결과도 나왔고요.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그 총선 의석에 대한 실망은 오늘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역대급 압승이고요. 민주당이 야당으로 승리한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압승입니다. 여당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8석 남겨놓은 게 윤석열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들 나 탄핵하든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 지방선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 닥치면 민주당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또 1년 또 허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2년이 지나가잖아요. 국회의원 의석이. 그럼 3년 지나면 만약에 윤석열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하에도 그러면 또 1년 후에 대선이 있어요. 대선 또 1년 앞두고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니까 민주당은 지금 올해 6월 달 초에 개헌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못 하겠죠. 그러면 한 두세 가지 던져놓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시켜버리자고. 국민의힘이랑. 그런 거 걸어요. 농촌 의원들 많잖아. 경북에. 양곡관리법 또 한 번 걸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진짜로 거부권 행사하는지 보게. 김건희 종합특검. 거부권 행사하는지 한번 보게. 한 3개 던져놓고 다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자고 하면 되죠. 선착순 8명만 받겠습니다. 예. 8명 더 오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주세요. 기회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키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갑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변하는지 두고 봅시다만 저는 안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뀔 놈이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바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잠을 좀 못 자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2시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내일 웃으며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